오늘은 시인이자 교수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대학 총장을 모셨는데 어린 시절은 어떠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54년 함양은 정말 시골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 함양은 제가 태어난 함양은 그 지리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옆에 있고 제가 함양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그 옆에 군인 산청 그 지리산 왕산 밑에서 예. 초등학교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지리산 자락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것이 저의 가장 인생의 어떤 소중한 추억이고 제가 살아오는 어떤 그 에너지의 원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다 아스팔트였거든요. 이미 저 때도 그랬는데 그쵸. 이제 총장님이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만났던 그 아이들은 정말 흙이라고는 요즘엔 놀이터에도 흙이 없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자란 친구들이 굉장히 부럽고 그랬었는데 그런 아이들 보면 조금 안타깝고 좀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어요. 그렇죠. 예, 예. 저희들은 뭐 어릴 때 초등학교를 갈 때 약 한 4km 걸어서. 냇물을 건너고 산길을 건너고 또 신장로라고 그래서 그 당시 산청에 고령토 이 광산이라고 그럴까? 예. 그 채취 버스 트럭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등하교 시절 보면 그걸 만나면 그 뒤에 올라타가 반가워서 매달려서 오히려. 다니고 그것이 가장 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함양에 계시다가 서울로는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예, 제가 초등학교는 그 경남 산청 그 금서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구로 대륜 중고등학교에서 6년 다니고 이제 대학을 올 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72년도에 이제 대학 입시 치러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문학과를 나오셨고 시도 굉장히 많이 써서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집도 굉장히 많이 내시고 보통 그러면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이 그러니까 문과 체질이다 뭐 저희 어릴 때 이러는데 네. 근데 또 옛날에는 남자들은 문과 간다 그러면 좀 시각이 좋지는 않았어요. 남자가 뭐 기술 배우고 공고 가고 공대 가고 그래야지 무슨 인문학이야 뭐 이런 시각이 있었을 텐데 어릴 때도 그런 좀 인문학적 소양이 좀 있으셨습니다. 예, 저는 뭐 그 처음에는 행정과를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다니고 나서 겨울 방학 때 이제 시골 산청 네. 고향에 내려가서 뭐 행정고시 준비를 한다고 가 있다가 아. 겨울에 눈이 펑펑 그 지역이 이 서부 경남 지역의 지리산 밑이라서 눈이 많이 옵니다. 겨울이 네. 되면. 그 눈이 한 3, 4일간 퍼서 그 눈발 속을 이제 그 산자락을 긁을 때 그때 문득 또 느닷없이 시가 3편이 써져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5일장 화개장 근처에 있는 우체국에 가서 한국문학 문예지에 신인상 투고를 했더니 하고 네.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그 이제 방학이 끝나고서 자취방 그 당시 이제 학교 한남동 캠퍼스 뒤에 옥수동에서 한강이 내려도는 판잣집에서 월 전세 5만 원 그래서 그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올라오니까 당선 통지가 그 방 이야. 탁자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지가 신상 당선 축하함 한국문학사로 내방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등단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 이제 2학년 올라올 때 시인으로 등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국문과로 전과를 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 이야기 나온 김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그 단국대학교 총장답게 단국대학교 2년이 정말 대단하신데 학부부터 박사까지 전체를 다 단국대에서 마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의 제가 살아온 인생만큼을 단국대학교에서 보내셨는데 네. 그럼 거의 뭐 내 집 같겠어요. 예, 뭐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저는 DDD 학파입니다. DDD. 단국대학교에서 DDD. 그 당시 이제 그 저희들 할 때 저희들 이 한남동 캠퍼스 시절에는 상당히 인문학이 강세였고. 강세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국문과를 비롯해서 사학과 이런 쪽에 특히 이제 동료학 연구원을 통해서 그 당시 우리 장충식 그 총장님께서 하여튼 인문학, 동양학, 뭐 사학 이런 쪽에 집중적인 어떤 강점을 이렇게 돼서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은 단국 학파다
단국학파. 예, 그래서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해서 네. 제가 이제 석사학위 논문 윤동주 연구로 그 당시에는 윤동주 연구가 그렇게 석사학위 논문이 없었었는데 네. 윤동주 연구로 석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는 또 그 한국 현대시의 상징 유행 연구라고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있어서의 민족 정체성 회복을 위한 시적 노력들 이런 거 가지고 네. 정한모 서울대 그 당시 교수님이시고 그 두 번째 문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제 지도 교수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박사까지 그렇게 마쳤습니다. 이야. 아니 행정학 그 고시를 준비하시다 행정고시 준비하시다가 눈이 펑펑 내리는 걸 보고 즉석에서 세 편의 시를 일필비시로 싹 쓰고 그걸 그냥 무심히 등단을 뭐 생각하시지는 않고 그냥 보낸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그때 뭐가 저기 당선이 되는데 그 평생 잊혀지진 않을 텐데 어떤 시였는지 기억이 나시죠? 그 겨울 숲에서 저물 무렵 청동 그릇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심사위원께서 그 우리나라 그 기독교 시인으로서 유명하신 김현승 견고한 고도 그분 싣고 박재삼 시인이었는데 김현승 시인께서는 병상에서 계셔가지고 제가 뵙지를 못하고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박재삼 스님도 지금 돌아가셨으면 예. 많은 지금 그 삼천포에 가면 지금 그 문학관이 있어서 제가 매년 가서 거기서 어떨 때는 그 창작실에서 기숙도 하기도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모님이 어떠셨을지 저는 좀 굉장히 궁금한데 당시만 해도 글을 써서 생계를 이어간다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을 때고 행정고시를 준비한다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성공한 아들을 좀 둘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으셨을 텐데 시를 쓴다, 문학을 한다 반응이 어떠셨어요? 예, 반응은 뭐 저는 그 부모님의 어떤 그거는 그렇게 어머님의 그 각별한 뭐 그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저의 어떤 그 앞길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자연밖에 자라겠견이. 그리고 제가 예.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재수해서 서울에 온 이후로는 제가 어떤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서 오늘 이루었습니다. 네, 제가 총장님에 대해서 또 조사를 좀 해봤는데 그 시집 작품들도 준비를 해봤거든요. 보니까 지리산 타령, 또 낮에 나온 반달, 달을 따라 걷다, 별의 노래, 윤동주 평전 등 총 15권의 시집과 실온집, 또 문화 콘텐츠 관련 이론서들을 내셨거든요. 그중에 좀 가장 애착이 가는, 마음이 쏠리는 시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그 작품일까요? 시집을 좀 준비했어요. 네네. 아, 예인 씨가 조사하는 동안 저는 책을 사오진 않고 준비했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5권을 지금 들고 있는데 한 권 한 권씩 좀 소개를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금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으면 좀 네. 젊었을 때 사진 같고 근데 제목도 영문이고 이건 예. 어떤 시집이죠? 쇠를 두드리며 그 시집인데요. 예. 이거는 그 브라더 안소니 우리나라 문학을 브라더 안소니. 예. 예.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번역해서 많은 우리 문학을 그 외국어로 하는 분이 번역을 하셔서 그 미국에서 나온 영시 번역 시집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윤동주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윤동주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시집에 대해서 그 순서대로 제가 그 대시집 제가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도 윤동주했으니까 예. 그 100주년을 기념해서 윤동주하고 화답 시집을 한번 내야 되겠다. 이야. 그렇게 해서 나온 시집입니다. 밤하늘이 시를 시를 쓰다. 갑자기 네. 여기 지금 저희가 밤에 이제 방송이 되니까 스튜디오가 고즈넉하니 그럴 때는 낭독을 한 편 좀 직접 들어본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혹시 제가 갖고 있는 이 시집들 중에서 한 편 직접 목소리로 들려줄 수 있는 시가 있다면 저희가 좀 부탁드려도 제가 될까요? 그 1912년 창작가 비평사에 나온 외박이라는 시집인데요. 직접 외워서 지금 낭독을 해주실. 지금 그 마음의 시라는 지방에서 지금 이제 시 전문지를 낸다고 그러는데 그 군두시로 좀 쓰고 싶다고 그래서 꽃이 피는 너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너에게. 네. 그럼 저희가 청해 들어도 될까요? 그 사랑의 시체가 말했다.
가장 잘 자란 나무 밑에는 가장 잘 썩은 시체가 누워 있다고. 가장 큰 사랑의 눈에는 가장 깊은 슬픔의 눈동자가 있다고. 예, 감사합니다. 좀 보여요. 살짝 눈물이 시가 좀만 더 길었으면 촉촉해지셨네요. 네, 좀만 더 길었으면 눈물이 흘 하여튼 이 시를 그 서정시의 전문 시 잡지가 이제 창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 작품을 건두시로 쓰겠다고 청탁 전화가 왔었는데 하여튼 지금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네. 문득 떠오르네요. 야, 저희가 준비된 내용이 아니었고 즉석에서 저는 이제 시집을 소개해드리면서 네. 시 한편 너무 직접 목소리가 굉장히 뭐랄까요, 정말 편안한 저희 그냥 아버지 할머니 예전에 그 어릴 때 시골 가면 이렇게 소곤소곤 들려주던 그 목소리시여갖고 네. 손주가 혹시 있으? 아직 둘 다 미혼입니다. 아, 자녀분이 그럼 자녀분들이 어릴 때 혹시 동화를 보통은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잠자리에 잠 안 자고 이제 네. 보채면 시집을 읽어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그 제가 시집을 읽어주지는 않았고 예. 아이들이 하여튼 그 책을 가까이 하면서 음. 자랐고 그랬어요.